지난 시간에는 식물을 물속에 담가두면 물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비슷한 내용을 적었는데 식물을 물에 담가두면 물이 줄어든다. 그 이유는 식물이 흡수하기 때문이고 흡수하는 이유는 광합성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식물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물을 흡수하는데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과 흡수한 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과서 132쪽에 나와 있는 실험인데요. 두 개의 눈금 실린더에 한쪽에는 잎을 모두 딴 나뭇가지를 다른 한쪽에는 잎이 달려있는 나뭇가지를 담그고 이렇게 물을 채운 다음에 어느 쪽에서 물의 양이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. 이때 물 위에 식용유를 올리는데 식용유는 물 위에서 막을 형성함으로써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오로지 식물이 흡수하는 물의 양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이 상태에서 햇빛이 드는 곳에 오래 놔두면 어느 쪽에 물이 줄어들까요? 정답은 잎이 달린 나뭇가지가 있는 나 시험관에서만 물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을 통해서 물을 흡수하려면 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추가로 잎이 달린 나뭇가지가 있는 실린더에 비닐봉지를 씌워서 밀봉한 후에 변화를 관찰했더니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분명 비닐봉지를 밀봉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수증기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비닐봉지 안에 물이 맺혔다는 것은 식물이 흡수한 물이 잎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렇게 식물이 흡수한 물이 잎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나뭇잎에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이 뽕뽕 나 있는데요. 잎의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. 이 구멍으로 기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. 현미경으로 구멍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잎의 뒷면을 표피라고 하는데 표피에는 강낭콩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두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의 이름을 공변세포라고 합니다. 공변세포는 표피와는 다르게 엽록체가 요 안에 들어있어서 초록색을 띠는 특징이 있습니다. 공변세포로 둘러싸인 요 부분이 바로 구멍인데요. 이 구멍의 이름을 기공이라고 합니다.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이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공변세포가 지금처럼 밖으로 벌어져 있으면 기공이 열리게 되고 공변세포가 안으로 쭈그러들게 되면 기공이 닫히게 됩니다. 기공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산소, 이산화탄소, 수증기 등의 기체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게 됩니다. 화면을 잠시 멈추고 오늘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봅시다.